기본 문제 1번 함수, 지수함수네요.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고 직선 y는 마이너스 3이 이 그래프의 점근선이래요. 점근선. 지금 잘 보면 주어진 함수는 기본 y는 3분의 1의 x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뭐 하는 거다?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그리고 y축으로는 b만큼 지금 평행이동을 한 거다. 그러면 y는 3분의 1의 x의 제곱은 밑이 0과 1 사이 감소함수네요. 즉 점근선을 x축으로 갖고 아마 이런 그래프였었겠죠. 그런데 걔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지금 a가 양수일지 음수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 그럼 좌우로 움직이면 점근선 의미 없죠. 영향 없습니다. 하지만 y축으로 b만큼, 즉 지금 내려야 저 점근선 되는 거니까, 즉 이 원래 기본형인 y는 3분의 1 x의 제곱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점근선이 저게 됐다는 건, 지금 점근선이 이렇게 y는 마이너스 3이 됐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겠어요? 아마 저 그래프는 y축으로는 대충 마이너스 3만큼은 이동했을 거다. 그래서 지금 요 b값은 지금 우리가 알아내게 되는 겁니다.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했을 거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거, 지금 어디 지나고 있죠? 여기 1,0 지나고 있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함수, 특히 그래프 문제 풀 때 그 그래프가 어떤 점을 지나는 함수라면 반드시 그 점 x값, y값을 주어진 식에 대입하면 됩니다. 즉 1,0, y에 0을 넣고 x에 1을 넣으면 돼요. 그럼 y에 0을 넣고 x에 1을 넣으면 3분의 1에 1 더하기 a 제곱 될까요? 그리고 방금 전에 b가 마이너스 3인 거 알아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 이항에서 넘기면 결과적으로 3분의 1에 1 더하기 a의 제곱은 3이 되겠다. 이제 밑 여기는 3분의 1이고 여기는 3이잖아요. 맞춰줘야죠. 얘를 3으로 맞추던지 얘를 3분의 1로 맞추던지, 물론 선생님도 개인적으로 분수보다는 정수를 좋아해서 얘를 3으로 바꾸면 좋겠지만 위에 지수가 더 복잡해질 것 같으니까 차라리 선생님은 얘 3을 3분의 1로 바꿔서 요렇게 할게요. 그러면 얘랑 같으려면 그 위에 얹어져 있는 지수 1 더하기 a가 뭐면 되겠다?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그래서 a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되는 겁니다. 함수 y는 로그 3의 x-2 더하기 3의 그래프를 지금 평행이동하고 있네요. 지수함수, 로그 함수뿐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울 삼각함수라든지 여러 다양한 함수들 평행이동, 대칭이동 잘 접목돼서 나와요. 그래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하는 방법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앞으로 수능에서도 나오니까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건 선생님만의 루틴입니다. 이 그래프를 지금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했대요. 그리고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했대요. 선생님은 반드시 이거 쓰는 걸 좋아하고,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다는 건 여기 땡땡을 만약에 는처럼 인식하고 넘기면 x-a가 되죠. 그래서 x 자리에 x-a를 넣을 거고, y축으로 b만큼이란 얘기는 이 땡땡을 는처럼 혹시 만약에 인식을 하면 b 넘기면 y-b 될까요? 그래서 y 자리에다가 y-b를 대입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y 자리에다가 y-b를 대입을 하고 는 로그 3에, 그리고 x 자리에 뭐 대입할 거냐면 x-a를 대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뒤에 마이너스 2 원래 있었고, 그리고 지금 또 끝에 더하기 3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합니다.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면 x 자리에 x-a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y 자리에 y-b를 대입을 하면 돼요.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 위해서 b를 우변으로 이항에서 넘기면 y는 로그
3의 x-a-2 그리고 b 2항에서 넘어오니까 더하기 b 더하기 3이 됐죠. 그랬더니 얘가 저 y는 로그 3의 3x-9랑 일치한대요. y는 로그 3의 3x-9랑 일치한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식이랑 똑같이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얘를 이렇게 모양으로 바꾸든지 아니면 반대로 얘를 이 모양으로 바꾸면 돼요. 근데 누가 봐도 얘가 좀 더 복잡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얘 지금 x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x 앞에 3이 있네요. 아마 얘를 좀 더 바꾸는 게 편할 것 같다. 그래서 얘 로그 3에 3으로 묶어보면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진수가 두 개의 곱으로 되어 있죠. 뭐 할 수 있어요? 덧셈으로 분리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x-3으로 분리시키면 얘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얘부터 먼저 쓰면 로그 3의 x-3 그리고 얘가 1이니까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얘랑 비교하면 얘 잘 보세요. 다시 로그 3의 x하고 여기 뒤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를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지금 b 더하기 3입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봐도 여기에 있는 요 a 더하기 2가 지금 x 빼기 a 더하기 2잖아요. x 빼기 3이네요. 누가 되면 되겠어요? 3 되면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2는 3이 되면 되고, 그럼 a 값은 얼마다? 1이다.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요 b 더하기 3 더하기 b 더하기 3이 더하기 1 되면 되겠죠. 그래서 b 더하기 3은 1이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다. 그래서 평행이동, 대칭이동 문제 실제로 잘 나옵니다. 함수 y는 2의 x-m제곱 더하기 n 지수함수네요. 그 지수함수의 그래프와 그 역함수 누구죠? 로그 함수겠죠. 원래 함수 지수함수와 그 역함수 로그 함수 그래프가 두 점에서 만난대요. 우리가 보통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 구하는 문제는 두 식을 같다고 놓고 풀거든요. 물론 이 문제는 그 방법을 쓰진 않겠지만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어서 그냥 한번 구해 볼게요. 이 방법으로 하진 않을 거예요. 역함수 어떻게 구하죠? x랑 y를 자리 바꾸면 돼요. 그러면 x는 2에 y-m제곱 더하기 n 되겠죠. 그리고 이제 y를 단독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n을 넘기면 2에 y-m제곱은 x-n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지수에 올라가 있는 y를 내리기 위해서 양변에 미시 2인 로그를 적용시키면 y-m은 로그 2의 x-n 되겠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m까지 2항을 시키면 y는 로그 2의 x-n 그리고 더하기 m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실제로 저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해 봤어요.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 문제, 원래 함수 알고 그것의 역함수 알아냈으니까 둘 교점 구하려면 얘랑 같다고, 즉 연립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지수 힘들어요. 근데 그 식 안에 로그까지 섞여 있으면 더 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풀겠다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역함수 한번 식을 구해 본 거고, 실제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지 않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역함수 문제를 자주 만나게 될 건데, 실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역함수 문제들 중에서 실제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푸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있기도 한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역함수 문제를 어떻게 푸나요? 주로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많이 풀 거예요. 그 역함수의 성질이라 함은 역함수 어떻게 그리죠? 아까 역함수 만드는 방법은
x랑 y를 바꾼다고 했고 역함수를 그리는 방법은 y는 x라는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 문제는 시작할 때 y는 x를 먼저 그어놓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죠? y는 2의 x의 제곱, 즉 증가함수를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대충 물론 m과 n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지만 y는 2의 x의 제곱이 이렇게 생겼을 때 얘가 이쪽으로 가버리면 그것의 역함수 둘이 안 만나겠죠. 적어도 이쪽으로 좀 와야 될 것 같아서 그럼 제 원래 함수, 지수함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졌다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는 y는 fx라고 할게요. 그럼 그것의 역함수 어떻게 그리죠? 그 역함수는 원래 함수를 y는 x에 대칭시킨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역함수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결론은 원래 함수랑 그것의 역함수가 교점이잖아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지금 원래 함수와 그 역함수의 교점이 얘 둘인데 걔는 결국에 지금 누구하고 똑같나요? 원래 함수하고 요 y는 x하고 교점하고 똑같죠?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한 가지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할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y는 fx와 원래 함수죠. y는 fx와 방금 전에 역함수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 y는 x라는 이 직선의 교점을 모아놓은 집합들, 원소들 얘들하고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냐면 이번엔 y는 원래 함수 fx와 그리고 방금 전에 말했던 y는 역함수 요 둘의 교점을 모아놓은 원소들을 모아놓은 이 집합하고 둘 어떨까요? 과연 둘 같을까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원래 함수하고 그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원래 함수와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하고 똑같을까요? 같잖아요. 아닙니다. 실제로는 둘이 같지 않아요. 어떤 관계냐면 포함 관계인데 원래 함수와 그것의 역함수가 만나서 생기는 그 교점이 더 커요. 이런 포함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러면 이제 혹시 좀 더 욕심 있는 학생들 한번 잘 생각해 볼 텐데 발레가 있어요. 발레가. 어떤 발레가 있냐면 이 원래 함수를 마이너스 x라고 놓고 한번 해보면 원래 함수가 이거고 그것의 역함수도 이걸 겁니다. 그럼 둘의 교점은 무수히 많겠죠. 하지만 원래 함수인 얘하고 역함수를 그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y는 x 직선하고의 교점은 원점 하나밖에 없죠. 즉 얘는 원점 하나인데 얘는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포함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맞는데 포함 관계가 얘가 더 큰 게 맞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등학교 시험에서의 역함수 관계에 대한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방금 말했던 이 두 개가 같은 애들만 주로 나와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오개념을 갖고 있긴 한데 실제로는 같지 않습니다. 이게 더 커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공부할 때는 그냥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크게 지장은 없겠다. 결론은 지금 이 문제 원래 함수인 y는 fx 이 지수 함수입니다. 그거랑 그것의 역함수가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 두 점의 x 좌표가 1하고 1이에요. 즉 여기도 1이고 여기는 2가 된다 이거겠죠. 그러면 지금 이 두 점은 어때요? y는 x라는 직선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1,1일 거고 2,2겠죠. 즉 결론은 지금 이 지수 함수가 1,1도 지나고 2,2도 지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결론은 1,1 여기 대입하고 2,2를 여기에 대입해서 풀면 되겠다. 다시 원래 함수와 그것의 역함수의 교점은 원래 함수와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하고 똑같은데 그 교점의 x좌표가 1, 2
그런데 그 교점들은 다 y는 x 위에 있을 거니까 1,1과 2,2를 지난다. 그래서 1,1을 지난다는 얘기는 y의 1을 x의 1을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1은 2의 1-m제곱 더하기 n 될 거고 2,2를 지난다는 얘기는 2는 2의 2-m제곱 더하기 n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문제를 푸는 학생들마다 좀 다른 방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은 이렇게 풀겠습니다. 여기에서 n은 얘 넘길게요. 그럼 1-2에 1-m제곱인데 1-m제곱인데 선생님은 이 위에 지수가 복잡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 2에 1-m제곱을 지수법칙 적용시키면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제곱으로 분리시킬 수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n은 얘 넘기면 2 마이너스 똑같이 2의 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제곱으로 분리시킬 수가 있겠죠. 그럼 n이 이거고 n이 이거래요. 근데 두 n은 같으니까 이 두 값이 같아야겠죠. 즉 이제 이걸 이렇게 풀겠다는 얘기예요. 1-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m제곱은 또 지수법칙 적용시켜보면 2의 m제곱분의 1 되나요? 그거랑 2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잖아요. 4 곱하기 또 2의 마이너스 m제곱도 이렇게 바꿀 수 있겠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지수가 음수인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넘기면 얘하고 계산되면 어떻게 돼요? 2 곱하기 2의 m제곱분의 1 되겠죠. 그리고 얘 넘어와서 얘랑 계산하면 1 되겠네요. 그래서 2의 m제곱 올려서 곱하면 2는 2의 m제곱이다. 그래서 m값 얼마다? m은 1 나오겠네요. 그럼 m이 1이면 여기다 한번 넣어볼까요? m이 1이면 2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즉 2분의 1이죠. 그럼 약분되면 1 되겠네요. 그러면 1 빼기 1이니까 그럼 n은 0이 나오겠다. 활용 문제입니다. 어느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년 4%씩 증가한다. 심각하죠. 지구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지구 환경 좀 신경 써주길 바래요. 어느 도시의 미세먼지 농도 처음 시작 A라고 할게요. 그랬더니 그 미세먼지 농도가 매년 4%씩 증가한대요. 잘 보세요. 증가하는 거는 기존 거 있고 그리고 거기에 4% 증가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 전에 미세먼지 농도 그대로 있고 그리고 그것에 전 거의 4%, 퍼센트는 무조건 거기 숫자에다가 나누기 100 하면 된다고 했어요. 이거죠, 이거. 그러면 A 더하기 A 곱하기 100분의 4입니다. 그러면 A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100분의 4가 되겠죠. 그럼 얘 통분하면 100분의 104, 즉 뭐예요? A 곱하기 1.04가 되겠네요. A 곱하기 1.04. 여기 지금 제일 마지막에 로그 1.04 보이죠? 괜히 준 게 아닐 거예요. 그 다음 또 1년이 지났어요. 즉 2년 후겠죠. 2년 후. 그럼 2년 후에는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작년 걸 기준으로 그 전년도 A 곱하기 1.04를 기준으로 이거에다가 기존 거 그대로 있어야 되고 그 전 거에 또 몇 프로? 4%. 즉 100분의 4를 곱한 거를 더해야 되죠. 이거 이해되나요? 지금 잘 보세요. 이게 그 전년 거고 그 전년 거의 4%. 그러면 다시 A 곱하기 1.04가 공통이니까 A 곱하기 1.04로 묶어보면 또 이렇게 되나요? 근데 얘가 얼마죠? 100분의 104, 또 1.04죠. 그럼 여기에다가 1.04를 곱한 거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A 곱하기 1.04의 제곱이 된다. 벌써 규칙 발견되네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가 A였어요. 1년 지났더니 4% 증가해서 A 곱하기 1.04. 1년 더 지난 2년 후에는
a 곱하기 1.04의 제곱 됐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n년이 지난 후에는 미세먼지 농도 어떻게 될까요? a 곱하기 1.04의 n제곱 되겠죠. 그게 어떻게 되는? 현재 미세먼지 농도의 2배 이상이 되는, 그럼 2a겠죠. 2a 이상이니까 이렇게 되겠다. 지금 이 식을 만족하는 n값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양변에 a 약분시킬 거고, 이제 남은 건 1.04의 n제곱과 2 남았는데 밑에 조건을 보니 로그, 양변의 상용 로그 취하겠네요. 그래서 양변의 상용 로그 취하면 로그 1.04의 n제곱, 그리고 지금 상용 로그는 밑이 10이니까 밑 10, 1보다 크잖아요. 증가 함수겠네요. 부등호 안 바뀌겠죠. 부등호 그대로 있고 로그 2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러면 n 내려올 거고, n 내려온 다음에 로그 1.04 얼마라고요? 0.01이에요. 0.02. 그리고 로그 2는 얼마다? 0.30. 그래서 양변을 0.02로 나눠버리면 n 어떻게 돼요? 이제 n은 0.02 나누면 2분의 30이니까 얼마다? 15다. 그래서 n은 15보다 크거나 같다. 즉 15년 이후부터는 현재 미세먼지 농도의 2배 이상이 되겠다. 두 함수 f와 g, f는 2차 함수고 g는 지수 함수네요. 그 두 함수를 합성을 했어요. 합성함수 g 합성 f면 보통 이렇게 쓰죠. g, f, x. 그러면 이건 뭐냐면 gx, 지금 x가 있어야 할 자리에 fx가 있잖아요. 즉 요 gfx는 gx가 2의 x의 제곱이니까 요 x 자리에다가 fx를 넣으래요. 즉 뭐겠어요? 2의 fx겠죠. 그래서 한번 써보면 얘는 2의 fx가 2차 함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수학 시험에서 보면 꽤 많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치환이에요.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주로 치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위에 지수에 얹어져 있는 요놈, 즉 fx인 요놈을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을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t로 치환을 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어떻게 돼요? 얘는 2의 t제곱이 되겠죠.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대신에 반드시 치환을 하면 꼭 그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새로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 t, 누가 봐도 2차 함수잖아요. 즉 얘는 t는 얘 완전 제곱 만들면 x-1의 제곱 될 거고 다시 원래하고 똑같아지려면 이렇게 될까요? 그러면 꼭지점이 1,2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그러면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여기가 이제 x, 여기가 이제 t축이겠죠. t축. 그럼 꼭지점이 1,2이면서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이런 그래프가 될 거다. 그러면 실제로 이 그래프 다 어디에 있나요? 2보다 크거나 같은 곳에 있죠. 치역이. 즉 얘를 t로 치환했으면 그 t의 범위는 반드시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y는 g 합성 f를 쭉 해봤더니 2의 요건데 얘를 t로 치환했잖아요. 그럼 이 2의 t제곱 그래프는 t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어디만 봐야 된다?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곳만 보라 이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했습니다. 이제 y는 2의 t제곱,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함수예요. 그 중에서도 밑이 1보다 크잖아요. 증가 함수겠네요.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게 지금 누구냐면 y는 2의 t제곱 그래프입니다. 그 말은 여기가 지금 t축이고 여기가 y축이란 얘기죠. 얘를 어디만 봐라? t가 2보다 크거나 같은 곳만 봐라. 여기가 0,1이면 대충 1, 2, 한 이쯤 있겠죠. 2보다 크거나 같은 곳만 보세요. 즉 여기만 보란 얘기겠네요. 여기만. 그러면 실제
2일 때, t가 2일 때 얼마인가요? 2의 제곱 4죠, 4. 그러니까 실제 이 그래프는 4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겠네요. 그래서 저 G 합성 F의 최소값은 언제, 얼마다? 4다. t가 2일 때. t가 2란 얘기는 x가 얼마란 얘기예요? t가 2란 얘기는 얘가 2란 얘기죠. 얘가 2가 되려면 얘가 0 돼야 되니까 그럼 x가 1이겠네요. 그래서 문제에서 그걸 물어보진 않았지만 실제 x가 1일 때입니다. x 2일 때 아니에요. x가 1일 때 실제 t는 2가 되고 그 t가 2일 때 최소값은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왜냐면 4보다 크거나 같은 함수값들을 가질 거니까. 도전 문제 보겠습니다. 도전 문제. 두 함수. y는 3분의 1 x의 제곱. 지수함수예요. 밑이 3분의 1, 0과 1 사이일 거니까 감소함수일 거고. 요놈 잘 보세요. 9 곱하기 3분의 1 x의 제곱인데 항상 밑을 빨리 맞춰주는 습관. 그러면 3분의 1로 맞춰줄 거면 9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9는 3의 제곱이죠. 그리고 뒤에 3분의 1 x의 제곱이 있어요. 3분의 1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그럼 3의 제곱은 뭐로 바꿀 수 있냐면 3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 되겠나요? 실제 이해하면 9가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밑이 통일됐으니까 그러면 위에 지수들 곱셈이라서 더하면 x-2의 제곱 되겠죠. 결론은 y는 3분의 1 x의 제곱과 y는 9 곱하기 3분의 1 x의 제곱은 쭉 정리해보니 이런 모양이래요. 뭐예요? 저 하얀색 그래프를 x축으로 x 대신에 x-2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다. 결론은 이제 이 문제는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여기가 y고 x축이에요. y는 3분의 1x의 제곱, 아까 말한 것처럼 감소함수예요. 0,1을 반드시 지나고.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됐을 거예요. 이 그래프를, 이 노란색 그래프 뭐예요? 그대로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이 그래프들을 그대로 전부 다 이만큼 밀라 이거죠. 얘도 2 밀고 얘도 2 밀고 다 2로 밀어요. 그럼 여기 0,1이었던 애가 어디로 갈까요? 이만큼 밀어야 되니까 2,1로 오겠죠. 그래서 대충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로 알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점들이 다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했으니까 이 길이 무조건 얼마다? 이 길이 무조건 2다. 이 길이 얼마다? 2. 이 길이 얼마? 2. 전부 다 2예요. 왜냐면 그대로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해서 밀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그래프는 이 하얀색 그래프를 그대로 x축으로 이만큼 민 이 노란색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이 하얀색 그래프랑 이 노란색 그래프랑 누구랑? y는 1, 여기가 0,1이니까 얘가 y는 1이겠죠. 요 y는 1과 y는 3. 그럼 대충 1, 2, 3이니까 대충 이런 놈 되겠죠. 이런 놈. 얘가 y는 3이에요. 그래서 하얀색 그래프, 노란색 그래프 y는 1, y는 3으로 둘러싸인 영역 어딜까요? 여기겠죠. 여기. 지금 우리에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지금 이 부분 넓이. 그러면 지금 과연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아까 말했듯이 얘를 지금 그대로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시킨다는 것이 최고의 아이디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잘라서 여기에 붙이면 얘하고 똑같아요. 평행이동이니까. 지금 여기 넓이하고 지금 똑같다는 거 이해되나요? 실제로 갖다 떼서 붙이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원래 구하라고 했던 부분은 요 부분이었었는데 얘를 잘라서 붙였더니 어떤 부분의 넓이하고 똑같아진다? 이제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지금 여기 직사각형 넓이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이 부분의 넓이는 이거를 잘라서 붙이면 얘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과연 여기 좌표 얼마일까요? 지금 여기가 1이죠. 이 노란색 함수가 이거였으니까 y는 9 곱하기 3분의 1 x의 제곱에서 y가 얼마일 때? 1일 때죠. 그럼 y에 1을 넣으면 아까 얘가 지금 이거였죠. 3분의 1에 x 마이너스 2제곱이에요. 그럼 얼마일까요? 3분의 1의 0제곱이 1이 되니까 x 얼마다? x는 2다. 여기 지금 2죠, 2. 물론 처음부터 알았죠. 왜냐면 2만큼 밀었다고 했으니까 전부 다 2예요, 2.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2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하늘색 직사각형은 가로가 얼마다? 2가 되는 거고. 세로 얼마다? 여기가 1이고. 지금 여기 얼마예요? 3이죠, 3. 그러니까 이 세로도 지금 얼마가 돼요?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4가 되는 거고, 실제 이 직사각형이 아까 처음에 그렸던 둘러싸인 이렇게 생긴 부분하고 똑같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입니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문장이 좀 길고 조금 어려워 보이다 싶어도 그래프만 잘 분석해서 그리면 의외로 쉽게 풀려요. a가 1보다 큰, 지금 밑에 보니까 y는 로그 a의 x, 로그 함수인데 밑 a가 1보다 크대요. 증가 함수겠죠. 그래서 일단 y는 로그 ax 그래프를 이렇게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지금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다. 쭉 읽어보면 직선 x는 n이니까 지금 n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라고 하죠. 그럼 x는 n은 이거겠죠. 이 x는 n 직선이 이 곡선과 만나는 이 점을 Pn이라고 하겠대요. 그러면 그 밑에 보니까 Pn 더하기 1도 있죠. 그럼 Pn 더하기 1은 여기 n에서 1만큼 더 온 여기가 n 더하기 1일 거고, 그럼 x는 n 더하기 1 직선이 얘겠죠. 그럼 이 점이 이제 Pn 더하기 1이 되겠다. 그랬을 때 선분 Pn 더하기 1이에요. 누구겠어요? 얘겠죠, 얘. 얘를 뭘로 갖는? 대각선으로 갖고 모든 변이 x축, y축과 평행한 직사각형. 그럼 누구겠어요? 얘를 대각선으로 갖고 모든 변이 x축, y축과 평행하니까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을 지금 말하겠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fn이라고 하겠대요. 그럼 직사각형이네요. 어렵지 않죠?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와 세로만 알면 되잖아요. 근데 가로가 얼마예요? 여기 n 더하기 1. 두 길 차이가 얼마죠? 1이죠. 지금 가로가 1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로만 알면 될 텐데 이 길이가 누구겠어요? 지금 x가 n 더하기 1일 때의 함수값, 요놈이죠, 요놈. 여기에 n 더하기 1 넣으면 되겠네요. n일 때 함수값, 여기에 n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지금 뭐냐면 이거 y 위로 좀 올리고, 그러면 이 값 어떻게 되죠? 로그 a에 n 더하기 1 되죠. 그럼 이때의 함수값은 로그 a의 n 되겠죠. 그러면 이 둘의 차는 어떻게 되나요? 둘의 차. 로그 a의 n 더하기 1에서 로그 a의 n이 되겠네요. 물론 이대로 놓고 해도 되는데 로그와 로그의 뺄셈이니까 진수끼리 나눠서 로그 a의 n분의 n 더하기 1 하면 될까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저 직사각형의 넓이 fn은 가로가 1이고 세로가 이거, 즉 1 곱하기 이거니까 이거 자체가 fn 되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하라고 하는 f2부터 f3, f5 다 더하래요. 그러면 실제로 값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f2는 n에 2 집어넣으면 되니까 로그 a에 2분의 3 되겠죠. 더하기 f3은 n에 3 넣으면 돼요. 로그 a에 3분의 4. f4는 4 대입하면 돼요. 로그 a에 4분의 5. 마지막으로 f5는 n자리에 5 대입하면 되니까
5분의 6. 그러면 4개의 로그의 합이잖아요. 뭐 하면 되겠어요? 진수끼리 곱하면 되겠다. 그러면 2분의 3과 3분의 4와 4분의 5와 5분의 6을 곱하면 어떤 결과 나오나요? 여기 3 약분되고 4도 약분되고 5도 약분되죠. 그럼 남는 건 2분의 6. 누구만 남아요? 로그 A의 2분의 6이니까 3만 남겠다. 지금 그 값이 7이 되래요. 7. 그러면 로그 A의 3은 7이니까 어디에 쓸까요? 여기에 쓸까요? 로그 A의 3은 7. 이 로그를 이제 지수꼴로 바꿔야겠죠. 그럼 어떻게 한번 밑은 영원한 밑 내려가면 3은 A의 7제곱이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게 A 값이니까 그럼 A는 양변에 7분의 1제곱을 하면 3의 7분의 1제곱 물론 답 이렇게 써도 됐는데 7제곱근 3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문제가 좀 복잡해 보였지만 잘만 그래프로 분석을 하면 의외로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마지막 문제. 지금 좀 문장이 복잡해요. 결론은 요 핑크색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라는 이 직선과 지수함수 노란색 y는 a의 x 마이너스 1제곱 로그 함수 하늘색 y는 로그 a의 x 마이너스 1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이 지수함수의 y절편을 c라고 하겠대요. 지금 이 노란색 지수함수와 이 하늘색 로그 함수 서로 역함수 관계일까요? 아니죠. 물론 이 둘은 이 사이에 어떠한 직선이 이렇게 있어서 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 관계가 있긴 하지만 역함수는 아니죠. 왜? 역함수는 누구의 대칭이어야 돼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어야 되는데 지금 얘가 y는 x 아닙니다. 살짝 y는 x가 옆으로 비껴나 있는 거라서 실제 이 둘은 얘에 대해서 대칭이긴 하나 역함수 관계는 아니에요. 그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고 그럼 이제 이 문제의 전략은 아주 친절하게 A, B의 길이 알려줬어요. 2 루트 2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세요라는 문제니까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래요. 당연히 빨리 밑변 찾고 높이를 결정해야겠죠. 그럼 어디를 밑변으로 보면 좋을까요? 당연히 우리에게 지금 알려준 요 2 루트 2를 밑변으로 보면 되겠죠. 그럼 얘를 밑변으로 보겠다는 얘기는 높이가 누가 돼요? 이 C에서 이 핑크색 직선에 내린 수선의 발 요게 이제 높이 H가 되겠죠. 그럼 결론은 밑변은 이미 처음부터 2 루트 2로 알고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요 C점만 찾아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으로 높이를 구하면 될 텐데 이 C점을 과연 어떻게 찾을 거냐? 이게 이제 이 문제의 관건입니다. 방금 선생님이 문제 풀이의 전략을 대충 한번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아까 선생님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둘은 비록 서로 역함수 관계는 아니지만 어떠한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죠. 얘 지금 잘 들여다보니 얘 뭐 한 거예요? y는 ax의 제곱이란 그래프를 뭐 한 거예요? x 대신에 x-1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겠네요. 그러면 얘는 누가 봐도 뭐 한 거예요? y는 로그 a의 x 그래프를 x가 있어야 할 자리에 x-1이 있는 거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겠네요. 즉 원래 주어졌던 이 둘은 얘 둘을 각각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그런데 얘 둘은 어떤 관계인가요? 얘 둘은 y는 a의 x의 제곱, 지수함수의 기본형, y는 로그 a의 x, 로그 함수의 기본형. 이 둘은 서로 역함수 관계죠. 이 둘은. 그래서 이 그림을 그대로 전부 다 x축으로 1만큼 이제 x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게 이거였으니까 반대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시킨 그림을 찾아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그래프를 다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 그래프를 다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리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y는 ax의 제곱 이렇게 지금 이 그림을 왼쪽으로 1만큼 민 거예요.
요 그림을 다시 왼쪽으로 이만큼 민 거예요. 그러면 이 둘은 역함수 관계이니까 y는 x가 되겠다 이거죠. 지금 이해되죠? 저 그림 그대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핑크색도 이동을 해야겠죠. 어떻게 이동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핑크색 같은 경우는 원래가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였잖아요. 얘를 지금 뭐 하고 싶은 거냐면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지금 이동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니까 x에 뭐 대입해야 돼요? x 더하기 2를 대입을 해야겠죠. 그러면 정리해보니까 어때요? y는 마이너스 x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랑 만나면 이렇게 되겠죠. 즉 지금 요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4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이거 되는 겁니다. 뭐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y절편이 3. 아마 이러한 직선이겠네요. 이러한 직선. 요거. 그래서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된 겁니다. 이제 얘는 썼으니까 지울 거고. 그렇다면 지금 저 그림을 그대로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한 거기 때문에 요 AB의 길이 변함없겠죠. 2 루트 2로. 그러죠. 얘가 2 루트 2였으니까 그대로 이동한 거예요. 물론 C점은 변합니다. C점은 옮겼기 때문에 얘가 C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AB의 길이는 그대로일 거다. 그렇다면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둘 연립하고 하면 좋겠는데 절대 지수와 로그는 연립해서 풀기가 쉬운 애들이 아니에요. 머리를 써야 돼요. 지금 얘 기울기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얘 기울기 얼마예요? 1이죠. 기울기가 1인 직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가장 큰 특징은 X축과 이루는 예각이 전부 다 45도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요거 지금 2 루트 2였어요. 근데 이 지수함수 노란색과 이 하늘색 로그 함수는 서로 역함수 관계이니까 얘를 대칭시킨 게 얘란 얘기는 이 거리와 이 거리 똑같은 거 알겠나요?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습니다. 그러면 얘가 2 루트 2였기 때문에 그럼 얘는 뭘까요? 루트 2겠죠. 루트 2. 그러겠죠? 그러면 이제 얘가 지금 기울기가 여기가 45도, 마이너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어서 X축과 이루는 각도가 45도라는 거는 이 점에서 쭉 이 점에서 X축으로 쭉 수직으로 내려보고 이 점도 쭉 X축으로 수직 내려보면 이렇게 만들었을 때 색깔을 좀 달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었을 때 요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 될까요? 90도고 여기가 45도니까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1대1대1 루트 2 삼각형 되나요? 즉 여기가 루트 2니까 이 길이 얼마다? 이 길이 1이다. 이 길이도 얼마다? 이 길이도 1인 거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거의 다 했어요. 얘 지금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과 y는 x하고의 요 교점 어떻게 되나요? 직선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y는 x, x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 이 둘 같다고 놓으면 어떻게 돼요? 얘 이항하면 2x는 3이니까 x는 2분의 3 되죠. 즉 이것의 x좌표 요놈 2분의 3이에요. 그런데 이 길이가 1이잖아요. 그러면 2분의 3에서 1 뺀 여기 좌표 지금 물론 선생님이 이거 그리다 보니까 왠지 1,0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얘 지금 쭉 내려온 요 x좌표는 요 2분의 3에서 1만큼 앞으로 와야 되니까 얼마겠어요? 2분의 1이겠죠. 2분의 1. 그러면 얘가 2분의 3이면 어차피 이 점은 y는 x 직선의 위의 점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3이 될 거고 그럼 또 여기도 1대1대 루트 2여서 이 길이가 1이니까 그럼 얘 뭐 되겠어요? 2분의 5 되겠죠. 2분의 5. 여기가 2분의 3이어서 1 더 올라가면 그럼 결과적으로 요 노란색 y는 ax의 주황색이네요. y는 ax의 제곱이 지나는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되나요? 2분의 1, 2분의 5 되겠죠. 2분의 1, 2분의 5. 결론은
y는 ax의 제곱 그래프는 2분의 1, 2분의 5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y는 ax의 제곱 이 식에다가 x의 2분의 1, y의 2분의 5, 2분의 1, 2분의 5를 지나고 있으니까 대입하면 2분의 5는 a의 2분의 1 제곱 되나요? 그러면 a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럼 뭐 하면 될까요? 양변에 제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이거 제곱하면 뭐 나와요? 4분의 25가 나오겠네요. 4분의 25. 그래서 일단 a 값 구했습니다. 그럼 선생님 지금 a를 구해서 뭐 하게요? 다시 우리의 지금 근본 목적은 아까 뭐였냐면 요 시점의 좌표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시점의 좌표와 이 직선과의 거리를 구할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시점이 지금 누구예요? 이 지수함수의 y절편이죠. x에 0 넣을 거예요. 즉 이 시점의 y좌표를 혹시 k라고 한다면 k는 누구냐면 요 지수함수 다시 원래 겁니다. y는 a의 x-1제곱에 x의 0 넣은 값 y절편이니까 그럼 뭐겠어요? a에 여기에 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제곱이겠죠. 즉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전에 a 값 4분의 25로 구했죠. 그러면 a분의 1은 그것의 역수인 뭐겠어요? 25분의 4겠네요. 즉 시점의 좌표는 뭐가 된다? 0,25분의 4가 된다. 0,25분의 4.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요 핑크색 직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할 거니까 얘 넘기면 이제 다 됐어요. 얘 넘기면 어떻게 돼요? x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이 직선과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찾았던 시점 0,25분의 4라는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d를 하면 되겠다. 그럼 d 어떻게 돼요?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루트 2죠. 루트 2분의 절대값 0 놓고 이거 대입하면 0 더하기 25분의 4 마이너스 4 되겠네요. 그러면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루트 2분의 4는 25분의 100이잖아요. 그럼 25분의 4 빼기 25분의 100은 25분의 96이죠. 25분의 96. 그런데 마이너스의 절대값이니까 어차피 절대값 없애버리면 뭐다? 루트 2분의 25분의 96이 나오겠다. 물론 번무수 해야 돼요. 아무튼 결론은 이 시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얘가 루트 2분의 25분의 96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저 넓이 S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처음부터 밑변의 길이는 2 루트 2로 알려줬었고 그리고 방금 전에 구했던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구했던 이 시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높이는 뭐였다? 루트 2분의 25분의 96이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여기 2랑 여기 2 약분되고 여기 루트 2랑 여기 루트 2 약분돼서 답은 25분의 96이 나오겠다.